안녕하세요. 오늘은 방울복랑금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올 봄에 총 5개의 방울복랑금 자구를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. 뿌리가 참 오랫동안 안 내려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약 한 2개월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. 이렇게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양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잎이 통통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 뿌리를 내릴 때 강한 직광에서 이렇게 내몰아서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약간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 사이에 해가 들어오는 공간에 자를 놓고 뿌리를 내리는데요. 이 방울복랑금이 이 줄기가 건강하면 뿌리가 빨리 내리는데 너무 일찍 자르거나 아니면 이 줄기가 좀 약한 부분에서 방울복랑금 자구를 떼어내면 그렇게 빠르게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을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자구를 자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작은 자구를 구입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재미를 종종 즐기기는 하는데요. 이 가운데 있는 방울복랑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통통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. 처음 올 때부터 이 부분은 줄기가 약간 두껍고 튼튼해 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줄기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늦게 내려서 좀 걱정은 됐지만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옆 그 다음에 생장점 부분이 아주 건강하게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양 옆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옆의 얼굴이 이 정도로 작지는 않았습니다. 이 정도는 작지는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 왔을 때도 제가 구입한 이 가격이 2만원대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뭐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한 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에 이렇게 가성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. 뭐 예전에 비하면 이런 작은 자구도 뭐 10만원까지 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구입했다는 것만 해도 뭐 그렇게 아깝다 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. 잘 키워서 대품을 만들면 그걸로 더 만족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2개월 정도 된 기간 동안 이 뿌리가 안전하게 내리고 있는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방울복랑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요즘 좀 보이긴 하지만 방울복랑금을 이렇게 구입을 할 때는 꼭 이 뿌리가 있는 방울복랑금을 구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도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되는 부분인데요. 이 방울복랑금이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크기가 크다 그래도 뿌리가 내리는데 이 힘을 쏟기 때문에 이 양가의 하엽이 많이 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6, 7장의 방울복랑금이라 그래도 뿌리가 내리면서 뭐 2칸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1칸이 줄기도 하기도 하고 뭐 운이 좋으면 잎이 하나도 소실 없이 완벽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뿌리가 없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90% 이상은 이 가장자리 이 잎은 다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지금 양쪽 사이드에 보이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작지 않았던 방울복랑금인데 자구가 내리면서 뿌리가 내리면서 이 잎을 2칸이나 벌써 이게 말랐습니다. 이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큰 이 얼굴을 구입을 해도 뿌리가 내리는 상태에서 힘을 쏟기 때문에 2칸이 준다. 그렇지만 뿌리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다 그러면 잎은 뭐 1~2개 정도 소실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있는 그런 자구로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게 오히려 득이 된다. 가격적으로는 좀 비쌀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멀리 보면 오히려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뿌리도 내리고 더 활착하기도 쉽고 더 크게 번식을 한다,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는 모습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생장점 안쪽부터 이 초록빛이 나와야 됩니다. 지금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방울복랑금을 아시겠지만
보이시겠지만 이 녹색빛이 보입니다.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물을 주어도 이 뿌리에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이 흙을 이렇게 파보면 완전하게 말랐습니다. 이렇게 완전하게 마른 상태에서 수분 공급을 해야지만 이 뿌리가 더 쫙쫙 뻗어 나갑니다. 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물을 주면 오히려 뿌리가 더 빠르게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빠르게 뻗어 나가지 않습니다. 오히려 뿌리가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의 잎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흙을 한번 파헤쳐서 위 상단에 이 마른 이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물을 주는데, 이렇게 작은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물을 흠뻑 주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. 독이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마를 정도의 양을 주는데 잎 생장적으로 묻게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이 가장자루로 해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.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이 생장점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수분에, 그러니까 잎 표면에 물이 묻어 있을 경우 또한 좋지 않습니다. 더구나 이 백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곰팡이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, 물은 영상에 보이듯이 이렇게 사이로 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이 정도만 줘도 충분히 다육이가 어렵지 않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털어주고 이 표면에 이 물이 혹시 묻어 있다 그러면 에어브러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. 물을 과도하게 주면 이 성장하고 있는 뿌리는 힘들어 합니다. 오히려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 수분은 빨리 마를수록 좋습니다. 특히 이 봄 성장기에는 더 빠르게 이게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셔야지만 뿌리가 건강하게 내릴 수 있다라는 거. 특히 이렇게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 뿌리가 이렇게 많지 않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더 물을 과하게 주지 않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이 방울복랑금 잎은 이렇게 안쪽부터 바깥까지 단단하게 펴져 있을 때 뿌리가 제대로 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. 지금 표시되는 가운데 양 사이드 이 세 아이는 완벽하게 뿌리가 내린 상태고요. 지금 이 가해 자리,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가해 자리는 이 매창하고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아직까지 잎이 쪼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자구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자구를 떼서 이 뿌리 내림이 좀 더딘데요. 아직 이 생장점을 보니까 한 3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지만 이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릴 것 같고요. 그 옆으로 해가지고 총 4가지의 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물을 약간 아까 주는 패턴으로 해서 한 3주 정도만 물을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각개의 화분에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크기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울복랑금 뿌리가 내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